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추록하는 날 사랑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천도교 도사 권병덕. 권병덕은 1868년 4월 25일 충북 청주군 미원면 성화동에서 권문영과 고령 신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자는 윤좌이며 호는 청암, 정암, 우운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선대는 원래 경북에서 살아 문경 후계면에 증조부모와 종호의 묘소가 있고, 조부의 묘소는 상주 화서에 있으며 모친 신문화의 집안이 거주하던 청주 외가에서 출생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관리였습니다. 6살 무렵인 1873년경 본가가 있던 경북 상주군 화령면으로 이사해 8살까지 종수 권승영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 등을 익혔으며, 1876년 외가 인근으로 이사해 외척형 신철모와 유학자 유도건에게 한문을 수학했습니다. 천도교와 시천교를 오간 종교생활. 15세 때인 1882년 원주 원세와의 장녀와 결혼했으며 1884년 상주군 화령면 학평리로 옮겨 신혼생활을 했는데, 1885년 가르치던 임교우로부터 최재우가 청시한 동학에 입도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감유사를 읽고 동학의 교리에 공감해 그해 4월 27일 임교우의 천거로 동학에 입도했고, 동학 2세 교주 최시영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최시영은 수도 정진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동학의 부적인 영부를 친히 써주었고, 이후 매일 동학의 주문을 3만 번 외우고 목욕제계를 하며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천사가 집안에 난 불을 꺼주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는데, 20세가 되던 1887년 부친의 명에 따라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렵 권병덕이 충청 경상도 두 곳에서 포교한 사람이 200여 명에 이르렀고, 이 일로 최시영 교주로부터 청주 접주에 임명되었고, 충북 보은장내리에 동학중앙본부 격인 유김소가 설치될 때 중정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1889년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최시영을 호종하기도 했는데, 동학혁명 발발 1년 전인 1893년 2월 최시영이 미원면 용곡리 그의 집에 머물며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올리는 상소인 복합상소를 준비했습니다. 2월 11일 그는 서울로 올라가 최재우의 신원과 동학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며 복합상소를 했으며, 그해 3월 보은 집회에 참가해 충경포 대접주 임교우 휘하에 차접주에 임명되었습니다. 1894년 1월 고부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동학혁명이 발발했는데, 교주 최시영을 중심으로 한북접은 무장봉기에 반대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다 2차 봉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1894년 9월 말 최시영의 명을 받아 관아도인을 이끌고 했는데, 1894년 10월에는 충경포와 문청포 도인 3만여 명을 이끌고 충북 보은으로 가 중군 통령 손병일리하에서 후군을 맡았습니다. 보은 전투 등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고 큰 희생을 치른 그는 이후 상인으로 변장해 경북 상주 김천 등지로 도망을 다녔는데, 당시 그는 최시영의 측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896년 그는 최시영의 명을 받아 전희순과 함께 경남 일대 접을 순회하고 교인을 독려했으며, 1898년 최시영이 원주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원주 등지에서 김연국과 함께 최시영을 보필했습니다. 그해 6월 최시영이 교수형으로 순국하자 이번에는 김연국을 보필해 도망다니면서 교인을 단속했고, 1901년 김연국이 체포되자 김연국이 사형을 면하도록 활동하면서 김연국의 석방을 도왔습니다. 1901년 일본으로 피신해 체류 중이던 손병희는 1906년 1월 5일 4년 만에 귀국했는데, 앞서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부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일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교원 제정, 교구제와 의회제 실시, 신교리서 발간, 복음 및 교인 교육 등을 통해 손병희는 자신이 일본에서 보고 배운 문명 개화 사상을 교인들에게 보급하고 교회를 근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한편 손병희가 귀국한 직후 권병덕은 김연국, 김낙철, 원용일 등과 함께 단발을 하고 손병희를 찾아갔는데, 이것은 천도교의 문명 개화운동 혹은 근대화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후 권병덕은 천도교 간부로서 교회의 정비와 교세 신장을 위해 활동했는데, 1906년 2월 천도교 대정의 원직을 받고 이문관 서적원에 임명되었습니다. 1906년 5월에는 천도교에서 실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한 상업사 발기에도 참여했으며, 이듬해 10월에는
전라도 순독에 임명돼 전라도 지역의 교인과 교구를 관리하고 교당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1907년 7월 16일 천주가 되었으며 김연국이 대도주가 된 직후인 1907년 9월 5일 현기 사장에 임명되었으나 천도교에서의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셨던 김연국이 1907년 12월 손병희계의 인사와 갈등을 빚고 천도교에서 나오자 그도 따라 나온 것으로 손병희의 측근으로 진보회를 이끌던 이용구는 송병준의 유신회와 합쳐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일로 손병희가 이용구 일파 62명을 출교시키자 이용구는 1907년 4월 5일 시천교를 창건했고 김연국이 시천교로 옮기자 그도 같이 옮겼는데 이때 이용구를 따라 시천교에 입교한 사람이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일로 천도교의 주력인 서북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72개였던 대교구는 23개로 축소되었는데 호서지방에 기반을 둔 김연국계도 문명개화파가 간부직을 장악하자 이에 반발해 시천교로 이적해버린 것입니다. 시천교는 김연국에게 교주격인 대의사 자리를 내주었는데 시천교는 동학의 서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동학교주 최재우와 최시영의 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천도교와 종통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천교로 옮긴 권병덕은 시천교 교수로 소년입지회와 부인회를 조직해 일반인 교화에 힘썼는데 1909년 3월 관도사에 올랐으며 얼마 후에는 봉도가 되었습니다. 시천교인의 지침서인 교인필지를 저술했으며 1912년 1월에는 시천교본부 종무장에 선임되었고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1907년 12월 1일 사립중앙학교를 인수하고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대한협회에 참여해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10년 10월에는 박형채 등 시천교인 50명과 태인군의 농산조합을 설립해 농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1913년 초 시천교 간부직을 사임하고 낙향했습니다. 송병준의 교권장악과 독단적 운영에 반발한 때문으로 이해 3월 김연국계는 시천교총부를 설립하여 시천교본부와 결별했고 그는 1913년 5월 시천교총부의 신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무렵 시천교총부가 서도교인파와 남도교인파로 분열되자 내분 끝에 1915년 4월 시천교에서 출교당한 후 권병덕은 중앙시천교회 본부를 개교해 독자 노선을 걸으며 시천교한 지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 역시 친일 성향을 띠어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대정 즉위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1916년 참회식을 거쳐 천도교로 돌아왔고 이등상 손필규 박준관 김기태 등 30여 명의 지도자 및 소속 교인들로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는 1917년 9월 장석 승리해 1918년에는 도사에 임명되어 천도교 중앙총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교인 교화 및 교세 신장을 위해 노력했고 천도교 복귀 후 전제관장 이문과장대리 금융관장 모문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3.1 혁명 직전에는 손병희의 집사격인 승리를 맡아 최측근으로 활동했는데 1910년 8월 경술국치 당시 그는 친일 성향의 시천교의 핵심 인물로 활동해서 이용구 일파와 함께 한일병탄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독립선언서 서명으로 일경에 체포돼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서도 확인되는데 천도교에 귀의한 뒤에는 생각이 바뀌어 손병희 등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반대했고 조선 독립을 희망했습니다. 나는 처형을 각오하였다. 1918년 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을 계기로 국내외의 민족 진영은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중국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 조직돼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보내고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면서 상하이와 국내의 대표를 파견해 민족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했고 노령과 미주의 한인들도 전로 한족대에 대한인국민회 등을 통해 독립투쟁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천도교에서는 1918년 말부터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이 교주 손병희와 협의해 조선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는데 당초 천도교는 행정자치청원이나 독립청원을 하는 수준에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 제1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1919년 1월 말 독립선언을 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해 기독교의 이승훈, 함태영, 불교의 한용운 등과 협의해 1919년 2월 20일경 대략 마무리했습니다. 1919년 2월 21일 권병덕은 손병희로부터 이번에 조선 독립선언을 하므로 여기에 감행하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손병희의 제의는 그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일본의 조선 병합을 반대하고 조선의 독립을 갈망해온 권병덕은 흔쾌히 승낙했는데 그는 총독부의 조선인 차별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세계대전 종전으로 조선도 독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26일 제동 김상규의 집에서 천도 교측 민족 대표들의 모임이 열렸고 거사 하루 전날인 2월 28일에는 가회동 손병희 집에서 전체 민족 대표들이 모여 최종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두 차례 모임에 모두 참석해 독립선언서 등에 서명하고 동지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고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연 후 그는 다른 민족 대표들과 함께 남산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었습니다. 취조 및 재판 과정에서 그는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고 당당히 밝혔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고 1심 재판부는 3.1 거사를 내란죄로 결정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침에 따라 가벼운 형으로 조정되었는데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은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후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그는 1920년 2월 마포 경성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그곳에서 금을 짜는 노역을 하며 옥고를 치렀는데 구속된 지 근 3년 만인 1921년 11월 4일 만기 추록을 했습니다. 추록하던 날 그는 소감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조선 동포끼리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임에 첫째 사랑이란 것이 있어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록 직후 그는 오지영, 최동희 등이 교권파를 비판하며 천도교 혁신운동을 추진하자 임예환, 나인엽 등과 함께 이를 지지하다 손병희가 구제도 부활을 지시하자 구파와 혁신파의 분쟁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천도교 혁신파가 천도교연합회를 설립해 분립할 무렵 권병덕도 천도교에서 탈퇴했고 이후로도 한동안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의 특이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1864년에 처형당해 순교한 동학교조 최재우가 환생했다는 것으로 문제의 인물은 천도교영 우구락부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에 속한 이상용이라는 사람으로 당시 나이가 120세라고 했습니다. 권병덕은 이 사람을 개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최재우가 환생한 사람이라며 거창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소생식을 거행하였는데 참석한 신도들에게 1인당 1원씩 헌금을 받고 이상용에게 참배토록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이상용의 나이는 60세이며 계룡산 산중에 살던 사람으로 밝혀져 당시 언론의 보도처럼 한마디로 일대 소동이었으며 더 놀라운 일은 이상용을 교주로 새 종교단체를 만든 점이었습니다. 1924년 11월 12일 권병덕은 서대문 인근에서 수은교 개교식을 열었는데 한 해 전인 1923년 4월 15일 이상용의 생일을 맞아 교도들을 규합한 후 10월 15일 수은교를 창시한 후만 1년이 되는 이날 개교식을 연 것입니다. 이듬해 7월 권병덕은 교인을 이끌고 가회동에 근거를 둔 김현국의 상제교에 들어갔는데 그 무렵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서대문 안 영성문 옆에서 약방을 경영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1927년 2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돼 서울에서 신간회를 결성했는데 7월 12일 경성지회를 설치를 시작으로 1928년 말에는 국내에 143개 지회에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간회가 해체된 후 권병덕은 60만 세운동과 신간회 운동을 추진한 천도교 구파에 가입하고 1932년 12월 23일 오전 천도교당에서 개최된 임시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규칙 변경을 토해 결정한 후 종래의 천약을 폐지하고 교주제의 교원을 통과시킨 후 교회 명칭을 천도교중앙교회로 정했는데 제4세 교주로 박인우가 취임했고 권병덕은 심기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30년대 중후반 그는 역사서 집필에 매진해 조선총사, 이조전란사, 궁중비사 등을 출간했는데 특히 조선총사는 독립운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출판법의 안녕금지 조치에 따라 삭제 처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권병덕은 1943년 7월 13일 오후 서울 신설동 309번지 12호 자택에서 76세로 별세했으며 연결식은 7월 15일 오후 2시 반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정부는 1962년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1966년 5월 18일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했는데 1980년 8월 청주 3.1공원에 그를 비롯해 충북지역 민족 대표 6인의 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으로 추록하는 날, 사랑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천도교도사 권병덕이었습니다.